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피닛 블록 정구태 대표님 모시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논의와 그것이 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달러를 먼저 좀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효과를 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활성화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지 않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면에 또 이제 이 달러의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함을 저희가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서도 이제 겪어봤듯이 사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기축통화의 어떤 파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써보니까 너무 편하네. 달러 이제 가맹점에서 다 받아주네. 달러가 너무 쓰기 편하고 굳이 왜 원화를 써야 되지? 이제 달러로 되게 편하게 살아야겠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투자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해외 송금에도 굉장히 편하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너무 손쉽게 이렇게 허용을 해버린다면 나중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해외 사업자들, 특히 이제 서클 발행사의 임원이나 아니면 테더의 임원들이 연이어서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또 물론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찾은 핵심 목적은 국내에서 이들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노출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매년 반기마다 금융위에서도 이 관련된 투자자들 규모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래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에 계좌를 트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만 놓고 봐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크립토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 해외 USDT라든지 USDC가 모를 리가 없고 한국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니어스 법도 이제 제정된 마당에 더 이상은 이제 법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전자금융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기는 어렵지만 한번 뚫으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빠른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고위급 임원들이 찾아와서 이런 실물 경제의 어떤 좀 연계 방안도 찾아보고 그다음 기존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던 크립토 시장에서 더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있어서 많은 이제 속도가 늦춰지는 장애들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통화에 대한 어떤 통제권, 어떤 지급 결제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스테이블 코인이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한국은행은 사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통제권 안으로 못 들어올 수 있겠다. 이게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려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은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통화의 어떤 좀 독점적인 권한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기 마련인데 미국에서부터 지금 지니어스 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기업에서 이제 발행하게끔 했고 사실 지금은 이제 금융 당국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글로벌리한 트렌드도 그렇고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어떤 디지털 통화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 관리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운용사를 민간 사업자로 할 건지 아니면 금융권으로 일단 제한을 할 건지가 또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잖아요. 네. 두 모델의 장단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뭐 이런 획일화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금융회사들을 뜻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핀테크 기업도 금융기관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금융권이 이것을 주도권을 갖게 되면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와 그다음에 기술과 인력을 통해서 굉장히 공고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성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새롭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시각 안에서 이것을 판단할 거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 핀테크 기업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어떤 금융 관행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 금융 혁신의 어떤 시발점이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경에 의미가 없는 그런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월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어느 하나가 선택되는 것보다는 이 두 개를 잘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위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건지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면 아무래도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신원 인증 그리고 이제 예치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지만 반면에 핀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라든가 속도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겠네요. 네. 금융위원회가 지금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부 입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 어떤 핵심적인 사안을 담고 있을지 좀 정리가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제화되고 있는 법들은 그 유럽의 이제 일명 암호자산법이라고 하는 미카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통과된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법을 이제 사실상 벤치마킹을 많이 한 상태고요. 고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금융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들도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고민을 했던 게 지금 현재 이제 법인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계속 보완점을 찾아가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발행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준비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미국의 지니어스법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 준비금 자산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발행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뱅크런 사태와 같은 저희가 이제 끔찍하게 생각하는 은행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객한테 돌려줄 돈이 없다? 이거는 완전 재앙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믿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했고 그거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금 자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고요. 그 발행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준비금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아주 최악에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금융은 신뢰인데 이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준비금 관리다. 그래서 준비금 관리를 얼마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준비된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금융에서 다루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든지 KYC,
고객 알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은행이 준비금 관리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하게 될 거고, 핀테크 이 발행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행여나 어떻게 하면은 불법적인 자금, 그다음에 은닉 자금에 쓰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많은 뭐 기술적인,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준비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계에서도 다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년 이제 실버게이트 뱅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네. 테더의 준비금에 대한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시스템에 대한 규율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준비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USDC도 굉장히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는 합니다만, 일명 이제 패깅이라고 해서 이 연동이 크게 깨진 적이 바로 말씀하신 이제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하고,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은행보다 한 10배 정도 컸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준비금 자산을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해당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예금자 보호를 못 받아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금 자산이 없으니까 나한테 돌려줄 돈도 없겠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대량 인출 사태가 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도 오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일명 이제 패깅이 깨지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준비금 자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USDC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도 이제 도와줬죠. 그 당시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서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그런 이제 중소형 은행들만 이용하다가 이제 대형 은행으로 갈아탄다든지 준비금 자산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곳에 너무 많이 관리하게 되면 또 이제 해당 은행이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이가 되니까 준비금 자산을 좀 분산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해당 자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나만 알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그거를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신력 있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로이트 회계법인을 통해서 공시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금 관리를 투명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와 또 다양한 금융사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노리고 왜 진출하냐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핀테크라는 것 자체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면 파이낸스가 앞에 오기 때문에 금융이 사실 우선되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러면 핀테크라고 하면 사실 금융기관하고 동떨어져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없이도 사실 저희가 상상하던 모든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꿈꿨던 게 사실 이제 비트코인과 디파이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등락이 이제 워낙 심하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급 결제 수단이나 아니면 거래에 있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보관에 더 중점을 둔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들어가 보셔도 사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은행의 서비스 혹은 증권사의 서비스들을 연동을 시켜서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거나 금융회사의 어떤 좀 복잡한 단계를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뒤에 금융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마치 은행 서비스 같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 카드사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금융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발행자가 됐든 아니면 핵심적인 참여자가 됐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생태계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투영된 게 최근에 이제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역시 준비금 보관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핵심은 준비금 관리입니다.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테라 루나 사태 때 그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자의반 타의반 다 퇴출당했습니다. 더 이상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 시장에 발들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사실 그 해당 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정화폐 담보형, 법정 자산 담보형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준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선행되고 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면 찾게 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크립토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들은, 외국인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나라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그리고 해외 기업도 토큰화된 이런 크립토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게 되고 한국을 찾게 되는, 투자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전자금융 쪽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무역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급 결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이제 비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 건지, 그동안 해외에다가 돈을 보내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보내게 되더라도 한 6만 원 정도를 지금 수수료로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보통 이제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금융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정도인 거지, 이제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들은 더 이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금융 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직시성과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시장, 그 다음에 전통 금융 시장을 아마 아우르는 굉장한 핀테크 생태계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금 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확정과 감독 구조의 어떤 정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크립토 시장 자체의 확대, 확산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의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인피니트 블록 정구태 대표님 모시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